여러분, 아직도 ESG를 그냥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위험 신호가 켜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ESG가 어떻게 당신의 통장 잔고를 바꾸는지 그 진짜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ESG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오해, 바로 돈만 많이 든다는 생각부터 좀 깨고 가죠. 솔직히 ESG 하면 기부나 자선 활동 이런 거부터 떠올리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바로 그 생각이 여러분의 자산을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핵심입니다. ESG를 둘러싼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우리 회사 착해요 라고 보여주기 위한 도덕교과서 같은 거였다면 이제는 기업의 미래 수익을 알려주는 재무제표 그 자체가 된 겁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ESG는 뭐 기업을 매기는 세금 같은 거 아니냐? 주주들한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엉뚱한 데 쓰는 비용이다. 뭐 이런 식이었죠. 바로 이런 과거의 모델이 우리가 흔히 ESG랑 헷갈리는 구시대의 CSR입니다. 기업의 핵심 사업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좋은 일 한번 하는 거죠. 이건 장기적인 성과를 높일 기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비용으로만 여겨졌던 겁니다. 근데 그건 10년도 더 된 옛날 얘기고요. 지금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에서 아예 끝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나온 연구란 연구는 다 긁어 모아서 ESG란 재무성과 사이에 진짜 무슨 관계가 있는지 파헤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숫자의 스케일입니다. 한두 개 연구가 아니라 1000개가 넘는 연구를 다 모아서 결론을 내린 이른바 메타 분석이라는 거예요. 이젠 의견의 영역이 아니라 팩트의 영역이라는 거죠. 결과 정말 놀랍습니다. 무려 58%의 연구에서 ESG 활동이 기업의 재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나왔어요. 쉽게 말해 자기 자본 이익률 ROE나 주가처럼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 확실해지죠. 기업이든 투자자든 분야를 막론하고 데이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거의 컨센서스가 형성된 거죠.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우리한테 정확히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보고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6가지 핵심 결론을 딱 짚어줍니다. 특히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ESG는 잘 나갈 때 더 잘 나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이 박살날 때,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에서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일종의 보험인 셈이죠. 좋아요. ESG가 돈이 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 그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결국 자본 비용,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값의 문제입니다. 기업이 성장을 위해 돈이 필요할 때 은행이나 투자자는 이 회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따져보겠죠. 이때 ESG 점수가 낮으면 이 회사는 규제 리스크도 있고 평판 리스크도 있네 라고 판단해서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합니다. 일종의 위험수당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ESG를 잘하면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몇 푼 차이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 이자율 차이가 엄청난 수익성 격차를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우리 ESG 합니다라고 외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성공하는 기업들은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중대성이라는 개념인데요. 모든 기업에 똑같은 정답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조업 공장은 굴뚝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관리하는 게 핵심이겠지만 IT 회사는 그보다는 서버실에서 쓰는 에너지나 고객 데이터 보호, S, G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이 딱 맞아요. 모든 걸 다 하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과 같다. 우리 회사에 진짜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 데이터도 이걸 증명합니다. 그냥 보고서만 예쁘게 써서 공시한 기업들은 재무성과랑 연결될 확률이 26%에 불과했어요. 반면에 실제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등 성과를 낸 기업들은 그 확률이 53%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결국 말보다 행동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우리는 미래의 승자가 될 기업을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요?
단순히 나쁜 기업을 피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이제 구식입니다. 진짜 스마트한 전략은 기업 분석에 ESG를 깊숙이 통합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1등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질 가능성이 보이는 ESG 개선 기업을 발굴하는 겁니다. 진짜 알파, 즉 초과 수익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ESG는 더 이상 성적표가 아닙니다. 지금 몇 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 궤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ESG를 잘하는 기업의 수익률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이건 장기 투자자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그널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앞으로 비즈니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핵심 결론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ESG는 이제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ESG라는 방향타를 잡고 전략을 세우는 기업만이 다음 세대의 챔피언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누가 이 흐름에 올라타고 누가 도태될 것인가?